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했고요.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계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파견 인력의 증원 규모를 줄이고 또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합의였다 아니었다 민주당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바꾸기도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입장을 번복하자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틀림없이 동영상에도 남아 있습니다. 합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합의문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합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라는 건 없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신뢰관계는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 라고 본다면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정말 합의할 일이 국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신뢰를 무너뜨렸을 경우에 과연 회담이라는 것이 또는 논의라는 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국민의힘도 그 합의를 깬 사례가 있는 건 맞지만 이번 경우에는 본인이 나와서 발표까지 한 걸 이렇게 뒤집는 사례는 아주 드문 사례여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일종의 아주 여야 간의 깊이 패인 어떤 신뢰의 간극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봉합하기 전에는 여야 간에 다시 무슨 진정성 있는 회담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깊은 큰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합의든 합의가 아니었든 어쨌든 어제 그 분위기에서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사안의 좀 본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합의됐었던 걸 민주당에서 깬 거죠. 네. 합의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고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특검 인원도 늘리고 수사기간도 연장하자.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좀 강성 지지층. 그래서 이제 어제 합의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하고 전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좀 깜짝 놀란 거죠. 이 정도인가 해서. 이제 입장을 바꾼 거고요. 대표적인 게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다 원내대표가 그걸 정청래 대표하고 의논 없이 했겠어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걸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대략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틀림없이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밤사이에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청래 대표가 내가 재협상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표가 원내대표한테 재협상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원내대표가 자당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이런 것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협상을 지시했다 이렇게 하니까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화가 나나 봐요. 기자들 있는 복도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 대표라고도 안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와, 김병기 원내대표 엄청나게 화가 났나 보다. 혹시 저 원내대표 그만두는 것 아니야? 이제 오늘 낮에 굉장히 좀 뒤숭숭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게 묘하게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합의하는 거 그거 내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원내대표가 이런 협상을 한다는 거를 정무수석을 통해서 보고를 안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건 이제 내 뜻이 아니다. 해서 이제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만 이상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앞으로 합의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게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협상이 여야 간에 있을 때 뭐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결정권이 뭐 원내대표에게 있느냐, 뭐 대표에게 있느냐, 뭐 이 부분은 또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아니, 뭐 당연히 원내대표한테 있죠. 있지만 이제 그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협상권은 원내대표한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쯤 하고 다음 이슈도 이제 좀 연결선상에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오늘 가결이 됐습니다. 앞서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틀 전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이제 보고가 됐었습니다. 오늘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향후 이제 영장 심사 뭐 좀 결과까지 전망을 좀 같이 겸해서 들어볼까요? 예, 일단 오늘 장면이 묘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 신상 발언을 네. 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을까, 자유투표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전부 다 퇴장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 표결에 참석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 당사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묘한 게요. 177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173, 반대가 하나, 기권 하나, 무효 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술렁술렁하면서 이거 반대가 혹시 권성동 의원이 반대를 찍은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왜냐하면 확인이 됐습니까? 예. 이 함에다 집어넣기 전에 일부러 좀 들고 있었어요. 보이게. 거기에 가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찬성을 했다. 그렇다면 이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아마 민주당 의원이나 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이제 반대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통일교 쪽에서 1억 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 신상 발언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문제되는 돈을 받을 만큼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될 돈을 받지는 않았다. 그럼 돈을 받긴 받았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달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신상 발언을 하고 네. 가결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이게 오히려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이번 주는 좀 넘기고 다음 주 중에 아마 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죠. 보통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네. 뭐 되게 그게 영장 판사의 마음대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뭐 이쯤에 이제 영장 심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그건 뭐 이제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그 지금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워낙 그 돈을 받은 당시의 장면에 대한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영장 발부라는 게 증거 수집이 다 돼 있어도요. 그러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증거 수집을 다 했으니까 네. 더 이상 뭐 인멸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돼서 또 기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판사의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리 근로자의 미국 구금 사태, 또 한미 관세 협상,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100일 기자회견 좀 어떤 분위기로 보셨습니까? 네, 일단 기자회견 자주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1년에 한 뭐 서너 번 이렇게 하지 말고 매달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매일 도어스태핑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대국민 소통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네. 오늘 회견한 것 자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요. 특히 그 경제 얘기를 역시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내수 침체 때문에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생회복지원금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양해를 구한 거죠. 뭐 이럴 때 쓰라고 국가 재정을 좀 튼튼히 해놓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소비 심리가 지금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 또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굳이 뭐 자화자찬이라고 볼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소비 심리도 좋아지고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국민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오늘 이제 모두 발언의 마지막 부분에 평소에 하던 얘기를 하나 강조한 게 있는데요. 네. 저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했어요. 통합의 정치, 통합의 행정으로 나가겠다. 이 약속 한시도 잊지 말고 꼭 계속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워딩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뭐 그런 의지는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지가 확실하면 그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국민들 눈에. 근데 여전히 국민들의 제가 보기엔 한 절반 정도의 눈에는 언행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지금 읽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대통령, 통합, 뭐 협치,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오늘 얘기했듯이 통합과 그러니까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뭐죠? 그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기준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어떤 협치와 야합의 기준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네. 어제 합의를 놓고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마치 야합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대통령이 보고를 어떤 식으로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야합으로 규정하면 앞으로 이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과연 이 어떤 범위를 이렇게 딱 설정해 놓고서 야당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이게 협상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네.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을 남겼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행안부 이제 여당의 검찰개혁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좀 된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본인이 좀 내 뜻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좀 눈에 띄어요. 네. 뭐 경찰에 다 맡겨도 괜찮으냐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혼선을 오히려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미 고위당정이나 뭐 이런 곳에서 다 이렇게 합의가 끝난 부분에 관해서는 네. 그것을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거는 좀 오히려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게 된다. 그 전에 합의가 되기 전에는 모르지만 네. 뭐 이런 몇 가지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치와 야합이 다르듯이 또 통합과 봉합은 또 다르다 이런 이제 이야기 또 대통령이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취임 100일을 놓고 여야가 또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위기에 빠진 국정의 회복 시간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 국민의힘은 혼용 무도다 또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두 분의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에 대한 성적표도 들어볼까요? 예, 이걸 뭐 숫자로 얘기하면 여론조사라서 좀 민감하니까요. 역대 대통령들 100일 됐을 네. 때 대략 직무 평가를 보면 가장 높았던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거의 뭐 80%대의 네. 긍정 평가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물론 이제 전임 정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과 파면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대로 이제 위기를 지금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점들을 우리 국민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이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YS 다음에 뭐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십니까? YS와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이다. 이제 그게 이제 국정운영 지지율이죠. 취임 100일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여건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지금 이루어진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뭐 단순 비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저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여야 간의 뭐 시각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는 저는 지금은 이제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뭐 거의 5년간 그러니까 4년 9개월 아닙니까?
4년 9개월 남은 기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소위 비전에 관한 설명이 그 이재명 대통령 말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전이 실천되기를 바란다. 아마 이 정도가 정확한 평가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비전에 대한 성과는 별로 나온 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가지고 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긴 이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를 매기려면 네. 적어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에 관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드러날 즈음에 점수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를 좀 더 보여줘서 그걸로 아니, 성과로 그걸로 보여달라는. 평가를 해야지 지금 말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국내 주식시장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바로 그 대주주 요건 강화 뭐 이런 부분을 원위치시키겠다 뭐 이러니까 아마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을 살펴봤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귀국길에 오를 것 같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자 잔류 제한 그리고 구금자 이송 방식을 두고서 협상에 진통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구금된 한국 직원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할 경우에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 여기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이번 요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체적인 대응, 두 분의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볼까요? 자, 그동안에 관세 협상이나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 뭐 이걸 마치고 나서 한국 외교부 또는 대통령실의 설명과 네. 미국의 언론 보도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많이 달랐어요. 그렇죠? 이번 이 사태를 놓고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결과로 바로 그 원래 12일에 미국을 출발할 예정이던 전세기가 출발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내일 새벽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뭐 우리 외교부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오락가락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건지,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솔직히 저도 지금 그 믿음이 안 가요. 왜냐하면 한미 간의 설명이 달랐던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 관세 협상 때부터 정상회담까지 또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다만 이게 이제 결국은 한국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경우 비자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 완벽하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근데 오랜 현안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정상회담 때도 그 부분이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됐거든요. 네. 지금부터라도 그 비자 문제 해결에 좀 박차를 가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비자 문제가 좀 이제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좀 확실히 해결이 돼야 될 부분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송 기자님은 어떤 부분 짚으실까요? 이게 뭐 저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게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네.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었어도 아마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대응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이게 사건 터진 다음에 미국 안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막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미국이 참 터무니없는 일을 벌였구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또 지금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는 걸 확약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믿죠? 이거 미국은 지금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자 협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비자라는 게 이제 워낙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 해결점까지 가려면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귀국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치유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시급히 해드려야 될 것. 지원해 준다고 하죠.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그 합의를 집권당이 번복한 부분에 관해서 몰랐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검찰개혁 부분에 관해서도 뭔가 투명하지 않은 설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여권 소통에 의문점을 던진 대통령 회견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예, 원내대표하고 이제 합의한 그게 네.
이제 그 내란 특검 수사 기간 뭐 연장을 뭐 안 하고 대신 정부조직법 처리에 좀 협조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합의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게 이제 특검에서도 수사기간 연장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합의가 왜 깨졌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미스테리였는데 네. 또 현장 취재를 쭉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의 강성 지지층이 이 특검 수사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갖고 합의를 하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합의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해요. 앞으로 이제 그 강성 지지층 또 강성 당원들 눈치를 보느라고 여야가 아무 합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또 아주 자주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강성 당원이 정치를 무너뜨린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렇게 한 줄 논평을 듣고 이제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